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요즘 따라 밥맛도 없고 속도 더부룩하고 관절까지 묘하게 쑤시는데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두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다는 말 참 오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노년층의 99%가 잘못된 채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관절 염증을 키우며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83%나 높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자주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죠. 혹시 드시고 있는 채소 중에 이상하게 몸이 무겁거나 통증이 심해진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조금 뒤에 반드시 드셔야 할 채소 4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채소 4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 하나는 가장 흔히 먹는 채소임에도 신부전 위험을 91%나 높인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12년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마음속으로라도 약속 하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 나누는 조용한 조언들 잊지 않으려면 지금 이어서 함께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자색 양배추입니다. 마트에서 자주 보이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채소죠. 하지만 이 보랏빛 속에는 아주 강력한 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에 있어 가장 과소평가된 음식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색 양배추가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고요하게 퍼져있던 염증을 조용히 누그러뜨립니다. 20년 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먹은 노인의 심장병 위험이 2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색 양배추는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복부 팽만감이 줄고 감염이 줄어들며 음식의 흡수력까지도 높아집니다. 건강한 장은 곧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올바른 채소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섭취 팁을 드리자면 자색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 드셔야 안토시아닌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샐러드나 코울슬로로 드실 땐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 사과 식초와 함께 섞어보세요. 볶을 경우엔 강황이나 마늘을 곁들이되 짧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저렴한 채소 하나가 혈압, 관절통, 소화 불량까지도 조용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색 양배추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 채소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처럼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환자분은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도 가끔 있었다고요. 하지만 병원은 괜히 가기 꺼려졌고 자식들한테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말도 못 하셨답니다. 결국 그분은 수치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듯 보였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그러면서도 설마 큰 병이겠어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설마에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색 양배추 외에도 노화된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채소가 또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채소, 바로 오크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크라를 요리할 때 그 끈적한 식감 때문에 꺼려하십니다. 하지만 그 점액질, 뮤실리즈라고 불리는 수용성 섬유질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보물 같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위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쌓인 당은 결국 혈관을 막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크라는 이 위험을 조용히 되돌립니다. 2021년 식품과학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8주간 오크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약물과 비슷한 효과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혹시 최근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말이 자꾸 막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순간들이 더 잦아졌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크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쿠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뇌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인지 저하나 브레인 포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주 깜빡하고 말이 느려졌다고 느끼신다면 더욱 챙겨 드셔야 할 채소입니다. 게다가 오크라는 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응고를 돕고 엽산이 많아 적혈구 생성과 에너지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큰 우리 세대에겐 꼭 필요한 지원군이지요. 섭취법도 간단합니다. 기름을 적게 쓰고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국에 넣어도 좋고 조리 전 식초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끈적임도 줄어듭니다. 오븐이나 팬에 얇게 썬 오크라를 소금과 올리브유에 구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생소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혈당, 뇌 건강에 실제로 변화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레 손이 가게 되는 채소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색깔이 예쁜 뿌리 채소처럼 느껴지지만 비트는 60세 이후의 혈관 건강을 위한 아주 강력한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동맥벽은 딱딱해지고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며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엔 큰 고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비트가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와 장기 곳곳에 신선한 혈액이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압이나 혈관 건강에 대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몇 해 전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 말씀입니다. 평소보다 좀 더 숨이 차고 머리도 멍한 날이 많았지만 그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그러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왔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몸이 무너진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참 억울했어요. 그분의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참는 걸 먼저 배우고 약보다 걱정을 안 끼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채소들 비트, 케일, 이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몸에 맞춰 삶을 붙잡아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비트는 색이 강렬한 만큼 몸속 작용도 확실합니다. 하루 한 잔씩 비트 주스를 마신 노인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포인트나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압만 낮아진 게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7년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운동 전에 비트를 섭취한 노인들이 전두엽 혈류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는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비트는 심장뿐 아니라 생각을 지켜주는 채소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비트 속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엽산과 망간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와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이 되지요. 자꾸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날들이 잦아질 때 비트 한 조각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섭취 팁으로는 5분 정도 가볍게 구워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천연 단맛이 살아납니다. 사과나 생강과 함께 스무디로 드시거나 무가당 비트 주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진공 포장된 익힌 비트를 바로 썰어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채소, 케일. 요즘은 슈퍼푸드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실제로 지탱해주는 중요한 채소입니다.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두뇌, 심장, 뼈 건강까지 동시에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천연색소는 망막과 뇌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이 성분을 자주 섭취한 노인의 인지 저하 속도가 32%나 느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억력, 주의력,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자주 케일을 드시는 분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케일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중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모르게 결핍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케일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뼈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늘 식단도 잘 챙기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어르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온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작은 증상이 그렇게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결국 큰 병의 시작이었던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케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채소는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노년기의 뼈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단 한 컵의 케일로도 하루 비타민 K 권장량의 6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케일 속 글루코시올레이트와 캠페롤은 몸속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뇌 기능까지 활성화시킵니다. 2018년 노화신경과학 프론티어에 실린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케일을 섭취한 노인의 뇌 감각 처리와 기억력 관련 영역에서 신경활동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섭취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생케일 속 일부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와 마늘로 3에서 5분 가볍게 볶거나 국에 부드럽게 넣어 조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케일잎을 씻어 올리브유와 소금을 살짝 바른 후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 케일칩으로 즐기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보관도 쉬우며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연 그대로의 영양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식단에 케일을 추가하십시오. 심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지키며 몸 전체의 회복력을 길러주는 단 하나의 채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곁에 두셔야 할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색 양배추, 오크라, 비트, 케일 이 네 가지 채소는 나이든 몸이 다시 중심을 찾도록 돕는 고마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채소들은 정반대입니다. 혈당을 올리고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 기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해롭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여름 바비큐나 수프, 통조림에 자주 들어가는 익숙한 재료죠. 그런데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익숙함이 위험이 됩니다. 겉보기엔 섬유질도 있어 보이고 맛도 좋지만 옥수수의 진짜 문제는 혈당입니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설탕이 든 시리얼보다도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결국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020년 당뇨병 관리 저널에 따르면 옥수수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한 노인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에너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옥수수는 잠깐 혈당을 확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호르몬 균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즐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식사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진료하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그냥 넘기셨던 분들, 괜찮을 거라 믿고 익숙한 음식들을 그대로 드셨던 분들, 그분들 중 적지 않은 분이 결국 되돌리기 힘든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건강 문제는 말입니다.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더군요. 옥수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조용히 부담을 주는 성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맛을 강조한 스위트콘 크림, 설탕이 들어간 통조림 옥수수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수가 낮은 애호박이나 콜리플라워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모르고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줄이고 더 나은 쪽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먹을 때 편안함, 추억을 느끼십니다. 찐 감자에 소금 한 꼬집, 어릴 적 어머니가 쪄주시던 그 따뜻함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60세 이후의 몸에겐 그 익숙함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도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드시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된 뒤 다시 확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패턴을 만들지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며 내장 지방이 쌓이고 결국엔 당뇨와 심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2016년 7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감자를 주 4회 이상 드신 노인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0%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감자는 다른 알록달록한 채소처럼 항산화 성분이 많지 않고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도 거의 사라집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과 버터를 듬뿍 넣어 으깨거나 짠 조미료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튀긴 감자는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치즈나 나트륨이 많은 소금을 추가하면 신장과 혈관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삶아 드셔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드신 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배는 부른데 몸이 더 무겁네 라고 느끼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감자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반찬으로 계속 드시는 건 분명 위험합니다. 대신 고구마를 활용해보세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더 많고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계피와 올리브유를 곁들여 구워 드시면 훨씬 더 균형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익숙하고 저렴하며 만족감도 크지만 6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위험증, 고혈압, 혈당 불안정이라는 삼각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버리는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자보다 나은 선택지를 습관화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 건강한 채소라고 알고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이지만 민감한 사람들에겐 염증을 유발하거나 소화기관, 근육,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에는 솔라닌, 솔라마르겐, 나신 같은 성분이 많아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간 신호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이 있는 노인분들이 가지를 드신 후 관절이 쑤신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알칼로이드 반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꼭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식사를 챙기셨고 채소를 즐겨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주 드시던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가지 속의 알칼로이드 성분은 열과 기름과 결합하면서 체내 염증 환경을 강화시킬 수 있고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60세를 넘기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그 속에서는 해로운 것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땐 너무 늦었죠. 섭취 시 주의하실 점은 껍질을 제거하고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뺀 후 잘게 썰어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겁니다. 그래도 신장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아예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지는 맛과 모양은 멋지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식재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보이는 건강보다 쌓이는 건강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지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더 안전한 채소를 선택해보세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토마토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문제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이건 보관도 편하고 요리에 자주 쓰이다 보니 자칫 방심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통조림 내부에는 BPA라는 화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이 녹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호르몬 교란 물질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 물질은 남성과 여성 호르몬 모두에 영향을 미쳐 체중 증가, 피로감, 감정 기복, 심장 리듬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환경연구저널에서는 혈중 BPA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91% 증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건 토마토 자체의 강한 산성입니다. 이 산성이 통조림 내부의 BPA 코팅을 녹여내면서 유해 물질이 토마토 속으로 직접 스며듭니다. 추가로 통조림 토마토는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1컵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간의 해독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물질은 몸속에 더 빠르게 쌓이고 피부, 장기,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어 드시거나 BPA 프리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통조림을 쓰셔야 할 경우엔 꼭 물에 헹궈 나트륨을 줄여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나이엔 한 걸음 늦는 게 한 계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마늘에 가볍게 구워 드시는 것.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용한 권유입니다. 리코펜은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BPA와 과도한 나트륨의 해로움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통조림 토마토도 우리 몸엔 조용한 화학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호르몬과 심장, 간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이 시기엔 더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끼니가 아닙니다. 그 한 끼가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모르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채소가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심장을 살리고 기억을 지켜주며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명을 늘려주지만 어떤 채소는 조용히 혈당을 올리고 관절을 무겁게 만들며 장기 기능을 약화시켜 노화를 앞당깁니다. 좋은 채소들은 몸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호르몬을 부드럽게 균형 잡아주고 장 건강을 회복시키며 뇌의 생기를 되살려줍니다. 하지만 해로운 채소들은 건강한 얼굴을 하고 우리 몸속 신장, 면역력, 균형감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음식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몸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바른 선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모르고 같은 음식을 반복하며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조용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박민호 박사였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돌보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